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어제 하루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서는 호흡기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기 정체가 풀리고 미세먼지 유입도 줄면서 점차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입니다. 서풍을 타고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는 황사 중에 어느 정도나 지상으로 떨어질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네, 오늘 밤에 백령도로 유입되기 시작해서 내일 중부지방 쪽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의 뿌연 하늘만큼은 아니겠지만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곳곳에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제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 새벽 중국 동북부까지 이동했습니다. 이 황사는 오늘 밤 늦게 백령도를 지나 내일 새벽 수도권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한반도 상층을 지나겠지만 일부가 지상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황사가 관측된 것은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2월과 4월, 5월 한 차례씩 모두 3번입니다. 이번에 한반도로 넘어오면 4번째 황사가 됩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내일은 황사와 함께 중국발 스모그도 다시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 미세먼지의 강도는 잿빛 하늘을 보였던 어제보다는 덜하겠습니다. 굵은 입자인 황사를 실어 나를 정도로 강한 북서풍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맘때 중국이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더 자주 한반도로 유입되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자주 불면서 미세먼지가 거의 없던 지난 겨울과 달리 이번 겨울은 서풍이 수시로 불고 바람 강도는 약해져 중국발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어제까지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천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전북 고창의 70대 여성에 이어 대전의 80대 남성도 백신을 맞은 뒤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아직까지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82세 남성이 어제 오후 2시쯤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0시 동네 내과의원에서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고 접종할 때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백신은 최근 문제가 된 상온 노출이나 백색 입자가 발견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관을 보내 경위를 파악하고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북 고창에선 78세 A씨가 그제 오전 무료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나타나는 심각한 생체 기능 저하 증상인 아나필락시스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맞은 백신은 최근 문제가 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A씨는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의 죽음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수는 가장 먼저 숨진 고3 학생의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1차 소견은 일단 4인 미상입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의 관련성은 적을 것 같다는 단서는 달았는데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이 학생이 맞은 백신은 신성약품이 유통했던 백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온 노출 사고가 발생해 회수한 물량은 아닙니다. 사망한 학생과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같은 백신을 접종한 32명은 모두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수주가 걸리는 최종 부검이 끝난 뒤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여부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처럼 독감 백신을 맞은 뒤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설명은 최종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뿐입니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이나 앞으로 접종할 예정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늑장에다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 뒤 숨진 고3 A군 사례는 알려지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질병청이 353건의 접종 이상 사례를 소개할 때 언급된 겁니다.
신고된 이상 반응의 내용은 유료 접종자가 124건, 무료 접종자가 229건이며 사망 사례가 한 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사망자가 3명 발생하였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A군의 사망과 접종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3 수험생이 사망한 건지 질문이 이어졌지만 최종 부검 결과를 봐야 한다는 답이 전부였습니다. 70대 비할머니의 추가 사망에도 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아예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관련된 이상 반응 관련된 내용은 관련 부서 통해서 저희가 또 답변을 취합해서 이어진 서면 답변에선 A군과 같은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32명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답이 전부였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개방을 해갖고 해야 맞은 사람도 불안하지 않고 안 맞은 사람은 마음 편하게 가서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독감 백신은 사백신, 즉 병원체를 죽여 만든 백신이라 맞고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없었던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역당국은 사망자들의 부검을 마친 뒤 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향후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백신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당국은 흰색 침전물이 나온 백신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는데 이미 발표한 61만여 개가 아닌 56만여 개로 파악됐습니다. 회수된 제품과 제조사가 보관한 물량 등을 다 따져도 10,000개 가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와 플로리다를 비롯한 핵심 경합주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경합주의 표심에 따라 사실상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격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에서 유세를 벌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대선 투표일까지 정확히 2주가 남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전체적인 판세부터 짚어볼까요? 네,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최근 나온 전국 단위 여론조사 10개를 종합해보면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평균 8.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반기 이후 바이든 후보는 평균 6%포인트 이상의 우세를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국의 판세보다는 주요 경합지의 판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은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입니다. 11월 3일은 선거인단을 뽑는 날인데 한 주에서 한 표라도 많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중서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이고 동부와 서부 해안주는 바이든 후보의 텃밭으로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봐서 각자 우세한 곳에서는 다른 후보보다 한 표만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것이지 득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그 주의 선거인단 숫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거 때마다 선택을 달리하는 경합지의 표심입니다. 네, 그와 같은 경합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격차 실제로 많이 줄었습니까? 네, 이번 대선에선 6개 주가 대표적 경합주로 꼽힙니다.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중북부의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주, 또 선벨트인 남부의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주 등입니다. 여기에서 바이든 후보의 여론조사 우세폭은 평균 3.9%포인트입니다. 일주일 전 5.1%포인트보다 격차가 줄었습니다. 특히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29명으로 가장 많은 플로리다는 그 차이가 1%포인트입니다.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사실상 동률이라는 분석입니다. 핵심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8%포인트 차이까지 따라붙어 박빙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박빙의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로 날아가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 펜실베이니아 유세에 나섭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는 것으로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처음으로 동행 유세에 나서기로 했다가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기침이 계속돼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틀 뒤 테네시주에서 열릴 마지막 TV 토론에서 끼어들기를 막기 위한 마이크 차단 조치가 도입된다는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변경된 규칙에 상관없이 토론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대면 유세도 자제하면서 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바이든 후보는 지난 휴일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은 이후 이틀 연속 대면 유세 일정이 없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마지막 TV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선거를 2주 앞둔 후보의 신중한 접근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하루 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서 첫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드라이브인 형식의 유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2조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 자산운용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펀드 불법 판매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접수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고도 한참이 지나서 내린 말 그대로 뒷북 결정입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선 라임펀드를 부실 판매한 혐의를 받은 증권사 간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원금 손실이 없다고 들었다, 확정 금리를 주겠다고 해서 투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이 금융감독원에 펀드 불법 판매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탄원서를 넣은 건 올해 2월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사실상 해체 수준의 징계지만 뒷북 대응으로 사태를 더 키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사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져 2조 원이 됐습니다. 더구나 펀드 부실 판매 의혹은 재판으로 넘어갔고 이제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터져나온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좀 더 일찍 조치를 내렸다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느슨한 관리 감독이 이 피해 규모를 이제 확대시켰고, 그리고 자산 운용에 대한 이 관리 감독 그런 그 책임을 판매사가 지금 떠안은 건 꼴이거든요. 중징계를 하면 거기에 대한 그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질 그 금융 당국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을 설계한 금융위원회 역시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라임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증권사를 대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